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TV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0년 11월 22일 오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초보 강의를 제법 길게 못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시 이 초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이평선 세팅하는 법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보조지표 일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초보분들에게는 이러한 보조지표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지표 세팅하는 부분들은 중급 강의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평선과 캔들, 또 이평선 플러스 캔들을 활용을 해서 목표가를 결정하는, 선정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는 어떻게든 하시는데 목표가를 정하지 못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초보분들 뿐만 아니라 1년, 2년 그 이상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영화금속, 우리 VIP가 매매를 해서, 이때 매매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익 매도한 날이 11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방송에 이 키보드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어갈 수 있으실 텐데 요 점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이평선하고 캔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 거래량들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더 정확한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가장 많이 쓰는 이평선이죠. 이 가장 기본이 된 이평선인데, 과거에 HTS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세력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이평선을 지지 또는 저항으로 삼아서 특정 이평선이 지지가 되면 그때 매수를 하고 특정 이평선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이러한 매매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HTS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그리고 개인들의 HTS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이러한 이평선들을 가지고 세력들이 개인을 어떻게 농락을 하기에는 개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평선의 개념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일선이 아닌 3일선으로, 또 11선이 아닌 10며칠선으로, 21선이 아닌 20며칠선, 30며칠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세력마다 그녀들이 이용하는 이평선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른 이평선을 세팅을 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특정 종목, 특정 세력한테는 어떻게 잘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뀔 때마다 이평선을 세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이평선들을 상당히 맹신을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취향, 그리고 종목이나 업종의 특성상, 또 그 해에 특정 패턴이 어떠한 패턴이 유행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평선은 언제든지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어떠한 목표가를 잡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영화금속을 매집을 시작한 날이 10월 28일이에요. 10월 28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우리는 1745원부터 1620원 사이에서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제 이 가격대 요 안에서만 매집을 하겠다라고 매수 범위를 정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그 안에서 밑에까지는 거의 안 왔어요. 밑에까지는 거의 안 오고, 여기 11월 2일 날 1690원까지 온 게 가장 낮은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1차 목표가가 1950원으로 되어 있고 11월 11일 날 달성이라고 되어 있죠. 평균 단가가 1715원이고 약 한 13% 정도 달성을 했는데, 자, 11월 11일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걸렸었죠. 자, 그런데 이날 11월 11일 날 1950원을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1950원이라는 목표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매수를 했던 매수가 여기잖아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저항이 어디인가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그랬을 때에 이평선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여기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요게 120일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요게 60일 이평선이에요. 물론 이러한 이평선들이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하죠. 왜냐하면 당일날 121선과 61선을 돌파 시도를 했죠. 거래량도 증가했고, 하지만 결국 종가상으로 121선도 61선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평선이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이평선보다도 더 강력한 저항은 바로 그 앞쪽에 있는 이러한 저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날 9월 16일 날 거래량은 818만 주고요. 시초가는 1865원, 고점은 1995원, 종가는 1940원, 저점은 1850원. 즉 이날 이후에 810만 주 이상 거래됐던 날이 없지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810만 주를 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 거래량 앞쪽으로도 더 높은 주가는 존재를 하지만 이날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은 현재 차트에서 보는 화면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보는 차트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날, 이날 저점, 시초가, 종가, 고가가 결국에는 현재의 화면에서는 가장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보통은 시초가나 종가나 여기를 먼저 저항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9월 16일 날 시초가는 1865원, 종가는 1940원. 그러면 목표가를 1940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완전히 단타로 본다라고 하면 1865원이나 1860원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1950원으로 잡은 이유는 이날 장중에 슈팅이 1995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날 고점에서 물려있던 개인들, 즉 오버슈팅을 예상을 하고 추격 매수했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날 붙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가인 1940원과 1995원 사이, 그 사이에서 적당한 목표가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195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루한 조정이 나오다가 이 11월 11일 날 1960원을 찍고 주가를 일정 부분 반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일단 1차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는 VIP 분들은 이날 전량을 매도를 다 합니다. 10%를 매수했으면 10%를 전부 다 매도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원하는 스윙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분들은 이날 절반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2차 목표를 기다린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1차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는 투자자들은 전량을 다 팔고, 스윙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절반만 팔고, 그리고 중장기로 가는 사람들은 수익 난 만큼만 팔아요. 여기에서 13% 정도가 평균 수익을 냈으니까 결국 내가 매수한 금액에, 내가 매수를 해서 13% 수익 났으니까 13%만 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이 위로 1950원보다 높은 자리에 저항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현재의 가격대에서는 이제 현재 화면을 조금 더 당겼어요. 뒤로 좀 늘렸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날이 7월 30일이죠. 자, 그리고 이날 7월 28일 날. 자, 1950원은 7월 29일 날 시가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저항 매물이 있는 자리는 여기 보시면 2080원 그 근처가 가장 강한 저항이죠. 그리고 바로 위에도 시가와 종가, 즉 2085원에서 2115원 이러한 자리가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고 그 구간이 가장 많은 저항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보게 되면 2200원이 지금 현재 이 2차 목표가로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금속이 보유한 재료, 이게 뭐예요? 가덕도 신공항이죠. 그럼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재료가 나왔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자리에서는 잘 안 움직이니까 매수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수급이 붙으면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엄청나게 따라 붙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매매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욕심을 없이 잡는다라면 이 구간 2080원에서 2110원 이러한 자리들이 2차 목표가에서 큰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여기 종가, 시가, 고가, 종가, 시가, 고가, 즉 2200원 근처가 저항이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만약 슈팅이 나온다라면 이 자리도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하겠지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2200원 정도까지도 얼마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2200원 근처를 잡은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슈팅이 팡 하고 나왔는데 딱 그 자리를 딱 돌파하고 나서 밀려버리죠.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4300만 주. 이때는 거래량이 2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이 물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면서 대량 수급이 확 들어오죠. 이게 바로 개인들이 강력하게 따라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차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 대응하신 분들은 좀 아쉽겠죠. 왜? 하루만 더 참았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단기로 해서 13%밖에 못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 스윙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그 전날에 반, 그리고 이날 나머지 절반 다 매도를 해서 그냥 나름 만족한 수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로 대응하는 분들은 좀 더 욕심을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차 목표가를 봤을 때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 자리, 이러한 자리들이 가장 무난한 저항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3차 목표를 보면은 2,500원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난하게 대응을 한다면 이러한 자리들이 이 3차 목표가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주봉상에서도 다시 일봉상에서도 그런 자리들은 크게 저항이 없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과거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가 형성이 되었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식 좀 하신 분들은. 그러면 2200원 2200원 이 이전에 이 앞에 과거에 저항들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 2500원 근처인 이런 자리가
매우 강하죠, 저항이.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에 월봉으로서는 2,500원 근처의 저항을 찾아볼 수가 없죠. 찾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를 설정할 때에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을 같이 해서 보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계속 뭘 해야 돼요? 목표가를 찾아내는 연습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주의 시초가 2,500원, 그 다음 주에 저점이 2,540원, 그리고 여기 고점이 2,550원, 그리고 그 전에 음봉 두 개는 그 사이에 낑겨 있죠. 그래서 3차 목표가를 2,550원에 이렇게 잡은 것이고, 3차 목표가도 어떻게 돼요? 2,500원에 잡았고 3차 목표가 2,400원부터 분할 매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4차 목표가를 2,850원을 잡았는데 2,850원은 이러한 자리이긴 한데 4차 목표가는 여기 보시면은 월봉상에 여기 5월달 2016년도 5월달 이 종가 근처가 2,860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다음 4차 목표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5차 목표가를 3,300원으로 잡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영화금속이 이게 대장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거의 2등에서 3등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5차 목표가는 달성하지 못하고 이날 3,000원 근처에서 한 번 더 수익을 챙기고 깨질 때 최종적으로 요 5일선 깨질 때 최종적으로 수익 매도를 해서 최종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다시 살아나면은 영화금속이 됐든 아니면 다른 종목이 되었든 이제 재매수를 가덕도 테마주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예정인데, 일단 목표가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일단 잡는 것이 제일 손쉽고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개인 스스로 먼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시고 감당을 할 수 있을 때 공략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재료라는 부분인데, 왜 이 재료라는 부분이 중요하냐면 똑같은 재료로 움직이는 경우가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있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재료 또는 비슷한 강도, 재료는 전혀 다르지만 그 강도가 비슷한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 가덕도 신공항은 과거에도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급등을 했었죠. 그때에는 이 동방성기가 대장이었어요.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은 바로 이 시점이었죠. 본격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환호를 했고, 이때 당시에 동방성기는 대장주로서 눈만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예요. 완전 이때는 미쳤죠.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고 조정받고 또 날아가고, 이래서 이 종목이 대장이었고 최근에도 계속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저렇게 가덕도 신공항 테마로 저렇게 강력하게 움직였으니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한 8년, 9년 정도가 지났죠. 8, 9년 만에 다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 시장에서 환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분명히 상승 초입이면 하더라도 동방성기가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 VIP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동방성기가 대장이지만 재무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언제 상장 폐지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동방성기는 무조건 패스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행히 지금 이 3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3년 4년 이상 코스닥 상장 기업이 적자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상장 폐지가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위험성이 높은 종목들은 아예 손대지 않는 게 현명하고, 그때 당시에는 동방성기랑 영화금속이 대장 2등주를 자리를 놓고 다퉜었는데 결국에는 영화금속이 동방성기를 따라잡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장주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깝기는 한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강의의 목적은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목표가를 잡을 때 무작정 뭐 저항이 강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다 무조건 1차 목표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재료라는 게 있어요. 재료가 있어서 이 재료라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만약에 바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저항에 부딪혀서 매물이 출회되면 어느 구간을 1차, 2차, 3차, 4차로 잡을 것인지, 이거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맛집을 갔어요. 맛집을 갔는데 거기 맛집이 뭘 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음식을 주문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겠죠. 물론 메뉴가 단일 메뉴 한 메뉴라면 가면은 주문도 안 받아요. 그냥 가서 앉으면은 알아서 물건 주문이 나오죠. 음식이 나와요. 단일 품목만 파는 가게들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가게에 가게 되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먹을 것인지.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얼마에 팔 것인지는 결국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단기 매매를 할 것인지 수익 매매를 할 것인지 중장기 매매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짧게 수익을 내고 최대한 빨리 자금을 회전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빠른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바쁜 업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수익을 챙기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나는 언제든지 단타, 스윙, 중장기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본인의 업무상 나는 단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럼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나는 중장기밖에 안 돼. 그러면 중장기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단타나 스윙을 병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왔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매매가 단타 매매냐, 중장기 매매냐, 아니면 중기나 스윙이나 뭐 급등이나 누르목이냐, 이러한 자기의 매매 성향을 무조건 찾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되, 뭐 중간중간에 시간이 나와서 다른 매매를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장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러한 매매에 주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조금 아쉽게도 5차 목표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4차 목표까지 달성을 하면서 66%, 요거는 작게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 가격을 산출했을 때 66%고요. 조금 더 낮게 매수하셨던 분들은 장중에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70% 이상도 수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르기 전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오를 때 각 목표가마다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이러한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